이번 시간에는 영단어를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영어 공부는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과 그리고 회화 실력 향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단어를 따로 외워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단어집을 따로 사서 공부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학생분들을 보면요. 사실은 영단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영어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셔서 제가 단어를 알려드리면 아 맞다 그 단어인데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인 즉슨 알고는 있으나 내가 써먹을 만큼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영어 단어를 어떤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학창시절에 이제 단어집만 보고 단어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스킬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웠으면 이거를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영단어만 본다고 해서 저절로 내 영어 실력, 전반적인 영어 실력과 특히 회화 실력이 절대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단어집을 따로 보는 것보다는 영화나 소설책 이런 컨텐츠에서 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쌤 근데 이런 거 보면 모르는 단어가 태반이라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특히 초급분들이.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내가 어떤 책을 봤을 때 아는 단어가 50%도 안 된다면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런 분들은요. 그 컨텐츠의 수준을 좀 낮추세요. 내가 처음에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너무 어려우면 정말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점 하나는요.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하기 위해서 3번을 보면 기억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영단어 3번 본다고 외워지던가요? 100번을 봐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영단어죠. 이 3번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보셔야 돼요. 다양한 맥락이라 하면요. 이 외부적인 맥락도 말하거든요. 우리가 장소나 시간도 다양하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맨날 이 책상에서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운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실전에서 계속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영어로만 봤을 때도요. 영단어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문맥,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이거의 진짜 의미를 내가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영어 단어 공부법을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드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 미드를 처음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음에 앉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을 잘 하려면요. 보는 거 하나, 청각 하나 이게 아니라 청각과 시각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감각을 한 번에 접했을 때 더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책보다는 내가 듣고 이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화나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책상에 딱 앉아서 일단은 미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들으면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정독을 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하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일일이 손으로 쓰기에는 아마 너무 많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거예요. 만약 지금 당장 토플 라이팅처럼 어떤 라이팅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면요. 그냥 저는 네이버 사전을 활용하거든요. 네이버 사전에 단어를 친 다음에 이거를 단어장으로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틈틈이 볼 수 있도록 그걸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런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정독을 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24시간이 지나면 배웠던 거에 70% 정도는 다 잊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요, 한 번에 3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3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더 높여준대요. 계속 복습을 하면서 내가 기억했던 걸 자꾸 회수하고 그 꺼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기억을 한다고 해요. 다시 공부 방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정독을 하고 단어 정리까지 잘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그 다음날이나 그 당일날 저는 복습을 해요. 저는 직업 특성상 차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동을 많이 해서 그때 복습을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공부했던 미드나 이런 거를 일단 한번 쭉 들으세요. 내가 공부했던 거를. 그러면은 내가 단어를 어제나 뭐 오늘 아침에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들리지 않는 것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쭉 확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을 켜서 단어를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눈으로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공부했었던 그 미드를 켜서요.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까지, 쉐도잉까지 하면서 계속 또 습득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복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습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하루에 미드 하나를 공부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다음 날은 그 전날 거 복습까지 포함해서 2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다음 날은 또 3개를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양이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다음날 1, 2편을 하고 그 다음날 2, 3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마지막 7일째에는, 일주일에 7일째에는 전반적으로 쭉 1부터 6까지 쭉 다시 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일, 그리고 일주일 간격,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를 공부한다고 해서 전에 배웠던 거가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습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 1편에만 내가 100%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7, 80% 정도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 2편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단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1일차 거 공부하고 2일차 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제가 시험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나 더 드리면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경우 이제 단어를 많이 알아야 좋은 경우도요. 단어책만 따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제지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단어장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장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계속 복습을 하시고 진도는 계속 나가주세요. 사실 시험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빈출 단어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리딩이나 리스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익혀지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몰두해서 이걸 다 외워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단어 아니면 이 표현 하나만 외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